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평면좌표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해석기하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석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해석학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함수를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하라고 하는 건 도형에 관한 얘기겠지. 그래서 도형을 함수처럼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가 도형을 올려놓고 그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평면 좌표, 그 다음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까지 4개 챕터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이 평면 좌표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점하고 점이 좌표 평면 위에 찍힌다면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줄까요?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선분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안으로 분할해주는 선이나 아니면 바깥으로 분할해주는 선분이 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구해줄까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한다거나 중점의 좌표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한번 배웠었어.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찍어줄 겁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좌표는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 B가 가지는 좌표를 X2, Y2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자 이거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될 거니까 너부터 너까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이게 AB의 길이가 되겠지. 그걸 그대로 가자고. AC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X2에서 X1을 뺀 겁니다. 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X2겠지.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X1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거리에서 너를 빼는 게 니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주면 그 녀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될 건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점이 어떤 거고 왼쪽에 있는 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 거리를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주면 양수화 해버리니까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상관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마찬가지 Y2라는 길이 요만큼의 길이에서 Y1이라는 길이 요만큼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제곱해버리면 절대값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AB의 길이를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할 거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 점이 0,0이 되니까 x1-0의 제곱, y1-0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에다 적용을 해준다면 그래서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것이 원점과 어떠한 선분 사이의 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내분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I가 있고 B라는 I가 있어.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A라고 합시다. A. B가 가지고 있는 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M 대 N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M에 해당하는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지 너를 P-A라고 얘기를 할 거다. 왜?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 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직선일 때 얘기할 기울어진 형태가 아니고 평행한 형태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면 되더라. 그래서 M에 해당하는 길이가 P-A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길이는 그러면 B-P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이 비례식을 풀어줍니다. 뭐가 자꾸 뜨네요. 니네 둘이 곱해주니까 NP
마이너스 NA는 니네들이 곱해주니까 MB 마이너스 NP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NP라고 하는 이 아이를 여기로 이항을 해주고 NA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로 이항을 해주었더니 만들어지기를 뭐니? 여기가 왜 이거니? M이다. M으로 곱했으니까 이렇게 M. 네가 넘어가 주었더니 M 플러스 N의 P가 MB 플러스 NA라고 만들어지더라. 네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P라는 이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게 네분점 찍는 방법이야. 됐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라는 아이하고 B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 줍시다 라고 하면 M 플러스 N분의 니 곱하고 MB 니 곱해라 플러스 NA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공식은 암기사항이야. 암기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외분점입니다. 외분점은 이렇게 생기는 거지. M 대 N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M 대 N이라는 길이를 만들 건데 M에 해당하는 길이가 Q-A, N에 해당하는 길이가 Q-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안에 곱해주었더니 NQ-NA는 이렇게 곱해주었더니 MQ-MB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고 너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었더니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M-NAQ 이렇게 묶어지겠지? 너는 MB-NA의 꼴이 되고 그럼 Q라고 하는 이 점은 M-N분의 MB-NA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외분점을 찾는 방법이야.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하면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M-N 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MB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NA 곱할 때는 크로스해서 곱해주고 내분점일 때는 더해주면 되고 외분점일 때는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지?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깔끔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은 못해도 돼요. 증명은 못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이해하라고 만들어주는 건데 공식이라고 하는 게 늘상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어떤 타당한 생각들을 가지고 조합을 맞춰 나가니까 일정한 패턴이 발생을 하고 그걸 공식으로 쓴다 이거야. 그래서 네분점의 좌표 만들어지고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점을 M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이거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1대1로의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2분의 이렇게 곱하면 mx1 플러스 nx2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1대1이니까 1, 1이니까 x1 더하기 x2가 되겠지.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x1, y1, x2, y2가 있는데 이럴 때는 x값 따로 y값 따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x끼리 계산해주고 y끼리 계산해주고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이지. x좌표를 계산할 땐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되고 y좌표를 계산할 때는 y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무게중심의 정의가 아니고 작도법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게중심의 성질 꼭지점으로부터 변까지 뭐한다? 2대1로 내분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삼각형이 있는데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고 너를 C라고 하자.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x2, y2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x3, y3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중선의 교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중선을 찾아봅시다.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를 D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좌표는 중점이 되기 때문에 니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세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잡히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 무게중심이라는 아이가 2대 1로 내분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어주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너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2 더하기 1분의 니네 둘이 곱한 거. 니네 둘이 곱하니까 니하고 니가 약분되어서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너. 2 플러스 1분의 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니까 약분되어서 y2 플러스 y3 더하기 너 곱해주니까 y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단순한 식이야. 그냥 세 좌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발생되기까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이거는 작도법이에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러니까 중선이라고 하는 게 꼭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 너도 이렇게 대변의 중점 연결하고 대변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변까지의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더라.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막 굉장히 징글징글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내분하고 또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할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아마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막 오늘 엄청 많이 뜨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랍니다.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뒤집어 씌운 것이 A, B의 길이가 되더라. 얘를 5루트 2라고 하자.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여기 정리했더니 A-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제곱했더니 25 곱하기 2, 50이고요. 그러면 A-2의 제곱 플러스 25가 50이니까 A-2의 제곱은 25가 되겠네. 너를 이항해서 빼준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을 이용한 성질 A-2라고 하는 아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5의 제곱근. 그럼 A라는 애는 2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꾸 루트라고 쓰려고 그래. 그러면 2 더하기 5인 7이거나 또는 2 빼기 5인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구해지겠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대입을 해 주어도 되겠구나. b는 a 플러스 1로 만들어지겠군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건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건 루트를 씌운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거리니까. 이걸 가지고 루트가 없는 형태
PA와 PB가 같다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도 같을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PA의 제곱은 PB의 제곱입니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PA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PB의 제곱은 A-5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을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가지고 상쇄를 시킵니다. A의 제곱과 A의 제곱, B의 제곱과 B의 제곱, 그 다음에 4와 4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마이너스 10A라는 아이를 이쪽으로 이항해 주었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 그래서 8A. 그 다음에 4B라는 아이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4B를 이항해 주었더니 플러스 8B.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남았네. 여기는 25가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넘겨 주었더니 24.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가지고 올게요. 네가 이항이 되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둘이를 더해 주었더니 2B가 4가 되어서 B는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B를 2라고 얘기하면 A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A 플러스 1을 2라고 하면 A는 1입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 더하기 4, 2의 제곱, 그래서 5입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네. 그 다음 유형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 별게 다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너가 계산되는 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게 만약에 요 말이 없었다면 요거는 어떤 무리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뭐냐면 0,0이라는 점 원점하고 5,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어. 1,3이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P라는 점이 있어. A, B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가 하고 있는 얘기는 선분 OP의 길이가 되는 거고 네가 하는 얘기는 선분 PA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좌표 평면에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좌표 평면에다 놓고 원점이 있고 O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어. 요쯤 해봅시다. A라는 점이 있어. 1,3이라는 점이. 근데 P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야. P라는 점. A, B라는 점. 뭔지 모르겠어. 근데 너 더하기 너를 만들어 주세요야. 이렇게. 이거를 두 개를 더해 줄 건데 그것이 최소가 되려면 그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지. 그러면 너하고 너를 연결한 이렇게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결국 너하고 너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면 최소이겠지. 직선인 상태에서 요 가운데 어떤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OP 더하기 PA가 최소가 되는 그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선분 OA의 길이, 이제 뭐 임의적으로 OA의 길이, 그러니까 0,0이라는 점과 1,3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해버리면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원점하고 어떤 한 점 사이의 거리니까 거리는 L이라고 할게요. L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10이라는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또 제곱해 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 이거는 선분의 길이를 더해 달라는 거고 가끔 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 그때는 잘라진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선분의 길이 더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지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얘기하는 건지 이건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 이쪽에다 그릴까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5라는 점과 4,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X축 위에 있는 점 P가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여기 뭐야 AP의 제곱,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럼 이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뭐, 0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A,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AP의 제곱을 구해보면 너는 A-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BP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뭐야 A, 0에서 여기에 가는 거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것이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되겠다. P를 A, 0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전개를 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1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더하기 25 정리하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여기는 얼마 20하고 26 더하면 더하기 4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은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하고 모양이 똑같게 되지. 2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4. 왜? 너가 2니까 더해서 46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너는 2에 A-1의 제곱 더하기 44가 되어서 P가 1,0일 때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1,0일 때 최소값 얼마가 나와? 44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4를 최소로 가져요. 이렇게. 그 다음 봅시다. 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려면 세변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찾아봅니다. A, B, B, C, C, A. 그럼 A, B의 길이를 구했더니 루트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4의 제곱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의 제곱 16, 2의 제곱 4니까 루트 20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BC 구해봅니다. 루트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마이너스 6의 제곱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6의 제곱 36, 2의 제곱 4 둘이 더했더니 40 그리고 CA도 구해봅니다. 루트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2의 제곱 더하기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4의 제곱 루트 20 쭉 그래 봤더니 너는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CA의 제곱이 선분 B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A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뭐야? BC가 가장 긴 변, 빗변이 돼야 되겠지? BC가 빗변이라는 얘기는 각 A가 90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또 각 A는 90도 대신에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2등변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유형 6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파포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도형에 관한 얘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중점을 잡아줬어. M.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중점을 M이라고 잡아준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도형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좌표 평면에다 올려놔 버리면 되게 쉽게 증명이 됩니다. 라는 거고 그 증명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를 X축으로 하고 점 M을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M이라는 점을 원점으로 두자 이거지. 그래서 점 무엇은 원점이다. 그러니까 뭐야? M은 원점이다. 이렇게 되겠지? 원점이 될 것이고 이때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와 C의 좌표를 각각 A는 임의의 값 A, B라고 하자. C는 C, 0이라고 하자. 그러면 꼭지점 B의 좌표는 아까 이 M이라는 점이 중점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C만큼 갔어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C, 0이라고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 괄호 다와 같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만들어 보자고. 이쪽에다 할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너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다. A 플러스 C의 제곱, 여기서 여기 뺀 거,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한번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2CA와 플러스 2CA가 사라지고 A의 제곱 2개, B의 제곱 2개, C의 제곱 2개. 그래서 너를 2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다에 들어갈 말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뭐 여기서 어려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찾으면 AM의 제곱은 원점에서부터 너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 BM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계산해보면 C라는 길이가 나올 거니까 라는 C의 제곱이 되어서 AM 더하기 BM, AM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다. 그러면 AB 더하기 AC는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네모칸 채우기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얘기인데 A와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외분하는 점 Q를 잡아서 PQ의 중점을 구하세요. 그러면 8,2라는 점과 마이너스 2,7이라는 점이 있는데 너를 3대2로 만들어 주세요. P부터 구해 볼게요. 내분점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16 3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곱해서 21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4 라고 해주면 네가 5분의 10, 5분의 25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를 2,5입니다. 이렇게 하겠네. 그 다음에 Q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외분점 3 빼기 2분의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6, 3 빼기 2분의 이렇게 곱해서 21 이렇게 곱해서 빼기 4는 분모가 1이네. 마이너스 22, 여기서 빼주니까 17입니다. 그러면 P하고 Q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본다면 너는 2분의 2 마이너스 22, 2분의 5 더하기 17이 되어서 너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22, 1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11입니다. 그 다음 유형 8번입니다.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마이너스 3,5와 6, 마이너스 2가 있는데 1A 대 1 마이너스 A라고 한답니다. 이걸 가지고 내분점의 좌표를 찍어봅시다. P라고 얘기를 해서 니네 둘이 더했더니 그냥 2이네. 그럼 이게 필요 없죠.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곱했더니 6a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a 또 분모는 똑같이 1일 것이고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a 이렇게 곱했더니 플러스 5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9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a 플러스 5가 될 건데 이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대.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말은 x값도 y값도 둘 다 양수란 얘기잖아. 그래서 9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7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9a는 3보다는 커요. a는 9분의 3보다는 커요. 약분했더니 a는 3분의 1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너는 2항이 됐더니 7a는 5보다 작아요. 그래서 a는 7분의 5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a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7분의 5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여기다가는 등호 붙이면 안 되죠. 등호가 붙었다라는 건 축 위에 앉는다는 얘기니까 축 위에 앉으면 그 1사분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그 다음 유형 9번을 보겠습니다. 너를 만족시키는 시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그랬는데 얘부터 한번 보자.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A, B 대 BC로 만들 거야. BC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 지려면 얘가 3대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C가 내분점인 경우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A, B 대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1이 되는 점. 그러면 C라고 하는 이 점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2대 1로 내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외분점인 경우입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하자고. 그럼 A, B를 3이라고 얘기했을 때 BC가 1의 길이를 가지면 되니까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5, 마이너스 2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 4인데 2대 1로 내분해 준다면 2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했더니 플러스 5, 2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너는 3분의 3, 3분의 6이 되고 너가 1, 2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너도 구해볼게요. 5, 마이너스 2와 뭐니? 마이너스 1, 4라고 했는데 외분점 4대 1로 외분한답니다. 4 마이너스 1분의 여기 뭐야? 4대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곱했더니 16 이렇게 곱했더니 플러스 2 빼기 해줘야 되지. 그러면 네가 3분의 마이너스 9, 3분의 18이 되어서 약분을 해 주었더니 마이너스 3, 6이랍니다. 그래서 시점의 좌표는 1,2라는 점과 마이너스 3, 6이라는 점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이랍니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무게중심은 너하고 너를 더해서 3으로 나눠서 너다 이거지. 해볼게요. 3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2B 플러스 3이 2이고 또 이쪽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플러스 A 플러스 1을 했더니 마이너스 2이더라. 각각을 풀어보면 되지요. 먼저 둘이 곱했더니 6입니다.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6이라면 A 플러스 2B가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라면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걸 풉니다. A 플러스 2B는 0입니다와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5입니다. 해가지고 둘이를 빼주었더니 5B가 5가 되어서 B는 1입니다. 그럼 B가 1입니다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11번입니다.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요.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는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세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너부터 A, B, C, D 그럼 어떻게 정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4 5,0 8,4이고 D라는 점이 뭔지 모릅니다. X, Y라고 합시다. 평행사 변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평행사 변형이면 뭐냐면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이 있을 때 생기는 교점 이 교점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너하고 너가 가지는 중점하고 너하고 너가 가지는 중점이 같다야. 그러면 AC의 중점을 찍어볼게요. AC의 중점은 니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세요. 2분의 둘이 더하면 7, 2분의 4 더하기 4, 8. 그래서 2분의 7, 4입니다. 이게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또 B하고 D의 중점의 좌표 2분의 5 플러스 X, 2분의 0 플러스 Y 이게 될 건데 이게 둘이 같다요.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X라는 애가 2분의 7이니까 그럼 X는 2입니다 하고 바로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분의 Y라는 애가 4라면 Y는 8입니다. 따라서 D가 가지고 있는 좌표는 2,8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뭐 별거 없죠. 알면 쉽습니다. 수학은.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에 점을 D라고 하고 이거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건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너를 가지고 각을 이등분을 해준다면 A, B, C, D 이렇게 되면 선분 AB 대 선분 AC가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성질로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뭐 두 개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 나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어줍니다. A, B, C, D라고 했을 때 AB 대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입니다. 해갖고 나이키 로고랑 닮았죠. 이것을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해 주세요가 되기 때문에 AB 대 AC, AB하고 AC의 길이를 알아야 D라는 점이 BC를 어떻게 내분하는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합니다. AB의 길이를 구했더니 루트
너한테서 너 뺄게요. 5의 제곱. 너한테서 너 뺄게요. 12의 제곱. 5, 10이면 13이지요.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봅니다. 루트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4의 제곱 더하기 너한테서 너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 3, 4면 5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13대 5의 b를 가집니다. 그러면 얘는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는 점과 c 5,2라는 점을 13대 5로 내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d라는 점의 좌표는 둘이 더한 거 18분의 이렇게 곱하면 3, 5, 15, 65 이렇게 곱해주니까 빼기 20, 18분의 이렇게 곱해주면 26 그 다음에 너 해주니까 빼기 3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9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D점의 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 다음에 유형 13번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그냥 등장을 할 거예요. 각각의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직선 P가 요 위를 움직인답니다. A와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그럼 P라는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요 위를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A-B-4는 0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겠네. 그 다음에 2,4라는 점과 A, B라는 점을 1대2로 내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Q점을 봤더니 1 더하기 2분의 3분의 A 더하기 4, 3분의 B 더하기 8 이라고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Q가 가지고 있는 X좌표가 되고 얘는 Q가 가지고 있는 Y좌표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3분의 A 플러스 4라는 애를 X라고 할 수 있고 또 3분의 B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애를 Y라고 할 거다. 그럼 그거를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A는 먼저 뭐야? 3을 곱해서 3X 만들어줬고 네가 2항 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로 B는 3y 마이너스 8.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대로 x와 y를 그러니까 Q점의 좌표를 관계식으로 가지는 그러한 시계 모양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네가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y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어서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이것이 이 친구가 가지는 자취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하, 도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더 공부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 좌표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